안녕하십니까. 말띠 경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일간한테 기해년이 다가오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라고 하는 기해년이 주는 의미는 정인의 어떤 효과를 갖다주는 역할도 하고요. 해라는 글자가 갖다주는 가져오는 역할은 식신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한 해 중에서 장생하고 있는 간이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암중적으로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얘는 편재의 역할을 하게 돼서 이 식신의 행위가 편지와 연결되는 어떤 동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말띠 자체가 갖는 어떤 시신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돼지라는 의미는 겁살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띠 경일간한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에 있는 이 정인이라는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천에 있는 간이라는 글자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천간의 역할은 다분히 내 생각과 어떤 희망, 또 정신, 이런 쪽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인 쪽으로 이렇게 생각과 희망과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정인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일단 학문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일종의 노하우, 이런 쪽으로 정인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정인이라는 천간이 학문과 자격과 문서와 노하우를 얻고 싶은 생각이나 희망이나 정신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학문에 대해서도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분야에 상관없이 뭔가 공부를 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몰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요. 또한 내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또 자격을 얻어서 그걸로 내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하면서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내 자격을 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또한 문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서 뭔가 좀 부동산을 좀 사야 되나, 아니면 어떤 문서 형태의 계약 형태에 있는 것들, 아니면 무슨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유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문서 형태의 그 재산 가치에 대해서 관심과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한 것이 학문의 깊이라는 것들보다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그거 좀 알고 싶어 하고, 만약에 그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저건 어떻게 했구나, 저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고,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요거를 천간 정인이 작용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띠 경일간한테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은 그렇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떤 이런 글자, 이걸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지지의 영향은 무슨 식신이다, 편재다, 겁살이다, 이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삶에 살아가고 싶은 의식주를 뭔가 새롭게 정립하고, 또 확장하고, 또
뭔가 새로운 의식주를 위해서 아주 기초적 작업이나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가운데 이 편재라는 기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글자를 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장간의 현상은 내가 표면적으로 목표를 하거나 드러내놓고 대외적 명분으로 쓰지는 않지만 내 심중에서 감추어진 내 진짜 목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의식주 확장을 하는데 새롭게 확장하고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어떤 타겟, 최종 목적은 편재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일을 시작하는 시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겁살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영역의 속성이 겁살의 속성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겁살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낯설고 또 새로 도전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낯선 곳에서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비슷한 얘기지만 익숙하지 않은 환경 또 분야,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이런 환경이나 분야에 도전하는 것, 이게 겁살이 갖는 또는 겁살이 이 사람한테 주는 어떤 운명적 숙명적 어떤 숙제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의식주 확장을 펼쳐도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펼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이 글자 자체가 매우 약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타나는 의미는 이 사람이 어떤 안정된 직장 생활에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겁살의 운이 오고 식신의 기운이 열리면서 편재의 기운이 강해지는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새롭게 창업하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 또는 내가 혼자서 창업할 여력이 안 되면 동업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유망한 쪽에서 투자를 하려는 쪽으로 그 행위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간의 정의는 아까 뭔가를 연구하고 학습하고 이런 분야라고 했는데, 그 분야는 아마도 내가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의식주 확장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공부해 나가는 모습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단 내가 공부하고 투자하는 분야는 내가 잘 알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갖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때의 창업과 투자는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늘 현재의 내 모습의 단점과 새롭게 지향하려는 곳의 장점을 비교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시고, 내가 도전하려는 분야는 왠지 새롭고 신선해 보이고 미래 가능성이 있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변화 요소가 내년에 말띠 경인관한테는 반드시 오게 되니,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동업을 하거나 혼자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게 그런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사주와 대운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면밀히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커다란 유혹,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유혹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한 번의 어떤 결정이 10년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말띠 경일간한테 주어져 있다. 기왕이면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이런 도전의 기회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성공 가능한 분야인가 여부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은 약 10년간의 노력과 비용을 엄한 곳에 쓰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애정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식신의 기운이 왔을 때, 식신의 기운이 왔다고 하죠. 보통 여성의 경우와 남성의 경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식신의 기운 자체를 어떤 아이 출산이라는 개념과 연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성의 경우가 식신의 해나 어떤 관성의 운이 왔을 때 결혼으로 연결하기 쉽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애정운은 결혼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혼전 임신이라는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여성이 식상운이 왔을 때는 주도권을 잡거나 서두르는 쪽은 여성 쪽이 됩니다. 그래서 애정운에 대해서는 여성이라면 어떤 결혼운인가 임신운 같은 것이 있겠다. 만약에 기존에 내가 결혼하신 분인데 아이가 없어서 고생하셨던 분이라면 내년과 2019년과 2020년에 자녀 출산의 운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 확신을 갖고 생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남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식신이나 이 가운데 있는 재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이진 않지만 은근히 이성과 어떤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 이성한테 은근히 대놓고 잘하지는 않지만 마음 씀씀이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애정운 전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나쁘지 않고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물운은 모든 재물은 노동과 투자 쪽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노동은 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노동이라 전제하고, 투자라는 것은 내 자본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것을 투자라고 전제를 할게요.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서는 재물운이 매우 좋습니다. 아까 식신을 얘기하면서 편제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의식주에 대한 확장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과 연동이 됩니다. 다만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는 투자는 내가 지금 하는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실제 원금이나 어떤 내가 투자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22년이 됐을 때 투자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단기 투자, 1, 2년 투자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은 것보다는 길게 적어도 3년에서 5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라면 좋다. 하지만 단기 투자라면 아마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운에 대해서 볼까요? 취업운은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통해서 하는 취업운은 매우 좋지만 어떤 정신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정신노동을 하는 쪽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나 기술이나 나의 노동력을 가미하는 것들은 취업은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크게 높은 단계는 아닌 것이지요. 정신적인 것들은 어떤 관리직이라든가 총괄 관리라나 어떤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 리더적인 형태의 어떤 재취업이나 경력자의 취업이라면 이런 경우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하시려는 분이나 어떤 기존에 높은 경력을 쌓았던 분이 다시 취업을 할 때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은요, 단기와 장기로 할 수 있는데요. 단기 시험은 1년 내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시험이라면 좋습니다. 다만 만약에 3년에서 5년쯤 걸리는 시험이라면 상당히 고전이 예상됩니다. 만일에 내가 그동안 5, 6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 이번 내년 2019년에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다 줄 수 있냐를 살펴봤을 때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마지막 도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시험은 이제 1년차 시험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장기적으로 한 5, 6년의 운세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할 수 있으니 장기 시험 도전보다는 단기 시험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운은 내가 개인 고객을 할 것이냐 어떤 기업이나 정부나 단체를 주요 고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해년 내년 2019년은 어떤 불황기입니다. 내 개인의 운명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운명, 사회의 어떤 변화에 편승해서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개인을 고객으로 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불황기에 어울리는 낮은 단가와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기초의식주 분야로 아이템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어떤 겁살에 해당되니 내가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해 본다면 여러분한테 좋은 한 해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이나 정부나 단체를 여태까지 어떤 계약 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이끌고 나오신 분이라면 내년이 어떤 이런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면서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니 경영계획을 보수적으로 짜시고 늘 열린 마음으로 이 계약이 기존에 나를 먹여 살리던 계약이 잘못됐을 때 대안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대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말띠 경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